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촉발시킨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 사건이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제 도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그동안 전자발찌 제도의 변화상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용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 사건 벌써 발생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이 본격화됐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범을 구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재범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출소한 후에도 계속 성폭행을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 성폭행을 저지른지 아닌지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습 성폭행 사범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감시하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만약에 재범을 저지른다면은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검거하자. 이런 차원에서 출소 후에 성폭행 사범의 감시를 위해서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4차례나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자발찌 원래 성폭행 사범에 대해서만 하자고 했는데 성폭행 사범보다는 살인범도 하자, 강도범도 하자. 왜냐하면은 살인범과 강도범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출소한 후에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습범, 재범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를 막자.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감시센터에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지 아닌지 감시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확대도 하고 기간도 종전에 전자발찌 그 부착 착용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법 적용도 이게 2007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2008년도에 시행됐거든요. 그 전에 또 소급해서 적용하자. 그 전에 성폭행 사범이라든가 뭐 강도범이라든가 살인범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법 개정이 4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뜻 생각할 때는 이게 소급 적용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형벌을 제정하려면은 전에 과거의 일, 시행된 때로부터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가지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발찌는 형벌로 안 본 겁니다.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게 되는 목적은 미래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시하자기 때문에 비형벌적인 요소다. 그래서 소급 적용해도 이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가 지금 성범죄자 그리고 살인범, 강도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위의 범죄를 저질러야 이렇게 발찌 착용이 가능한 건가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소한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전자발찌 착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검사가 청구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자발찌를 출소 후에 부착해가지고 착용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재범을 저지르는지 아니는지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은 요새 보면은 전자발찌 착용한 다음에 그 전자발찌를 갖다가 가위로 자르고 훼손하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2,297명이라고 합니다. 그 과거 시행된 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성폭행 사범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인력이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직원이 감시한다는 건데요. 1인당 이 보호관찰소 직원이 감시할 수 있는 이 전자발찌 대상자가 20명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1인당 보호관찰관이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5명이거든요. 한 사람이 2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범 여부를 관찰하는 데에는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공유하자, 정보를 공유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 절단하기가 뭐 쉬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에서는 절단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그 발찌에다가 이 심을 박아놓기 때문에 절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은 절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절단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경보음이 울리면은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시간 사이에 그 자르는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찰이 와서 그 기간대에 체포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네. 전자발찌를 갖다가 자른다고 해가지고 체포됐을 때 이게 형이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겁니다. 6개월 자르고 훼손하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체포됐을 경우에 그냥 6개월 실형을 살거나 아니면 벌금 처분받고 그냥 석방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전자발찌 좀 그 부착 기간을 좀 연장을 하거나 네. 또는 구속 기간을 형을 엄벌을 처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도주를 했을 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주를 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뭐 도주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는데 이 전자발찌를 갖다가 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네. 벌금형으로 그냥 벌금 내고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 6개월만 하고 또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발찌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좀 가중 처벌하고 네. 부착 기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강하게 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없다는 겁니다. 네. 아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인지 이게 이웃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위치 추적 전자장치는 전자발찌 외에 또 뭐 있는 겁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예, 위치 추적 특정 범죄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자발찌를 좀 네. 기능을 다양하게 하자. 법무부에서 지능형 전자발찌를 좀 도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맥박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지능형 전자발찌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시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감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아까 경보음이 울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때 왜 못 잡을까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빨리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훼손하는 기간 동안에 훼손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경보음이 울리고 예. 경찰이 또 출동할 수 대개 보면 전자발찌 훼손한 사람들 전부 다 보호관찰관이 잡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보호관찰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중앙관제센터도 서울하고 대전뿐이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예. 경찰서 상황실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전자발찌 관제센터가 같이 좀 경유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 왜 이걸 도입했습니까? 재범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네. 경찰이 인력이 많습니다. 경찰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중간 이제 언급을 주셨긴 예, 합니다만은 이것이 좀 실효성 있는 이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작업 공간이나 이런 데에 네. CCTV 카메라 좀 설치해가지고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착 대상자들이 어디 이동할 때 경찰서에 좀 보고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시 인력이 많아야지 그냥 발찌만 부착해놓고 중앙관제센터에서 본다. 이것만 갖고는 효율적인 재범 차단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자발찌가 이 생활 반경 내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반경을 벗어나면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또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에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공공장소 성범죄자라든가 이런 데가 성범죄 그 피해자들이 많은 곳 거기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그런 곳에 접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해야 할 텐데 감시하는 인력이
보호관찰관 1인당 20명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